전산학의 2급 제72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용산 컴퓨터.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는 제6기, 회계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 말입니다. 이 문제 푸실 때는 올해가 이제 2017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용산 컴퓨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분은 추가 입력, 잘못된 건 수정.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면 이 자료가 토대가 돼서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 등록 메뉴를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상호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하나씩 종이를 지문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11325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12년 개업연월일은 빠져있네요. 2012 020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입력할 자리가 없고요.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창로 514 맞네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틀려있네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 다음에는 관할 세무서 정도 맨 마지막에 용산 사업장이 종로로 되어 있네요. F2키 눌러서 용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시가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종목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개업연월을 바꾸고 여기 관할 세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컴퓨터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다른 전기분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만 들어가서 틀려있는 내용 갈아 끼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 먼저 보고 여기 있는 숫자 프로그램과 같은지 하나씩 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보통 예금 1810만원 보니까 보통 예금이 틀려있네요. 1810만원으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원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바로 밑에 번호겠죠. 비품의 아랫번호 300만원 그리고 여기가 96144면 96144 왼쪽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기차입금 3천만원 단기차입금 300만원 되어 있네요. 96144-000 양쪽에 차이 없네요. 그러면 입력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첫 번째, 용산컴퓨터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래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제시됐네요. 프로그램 여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외상매출금 선택하고 협진 1000만원 맞고 로뎀 660만원 맞고 청송 2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선택하시고 하모니 300이네요. 반짝 100 맞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없네요. F2키 누르고 스타트 570 끝났네요. 다음 두 번째,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랍니다. 번호, 이름 다 있죠. 우편번호 생략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번호를 2023 보석 컴퓨터 동시 누르시고 60754562535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닫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수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8월 19일 기업은행에 단기차입금 580만원과 이자 58,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보통예금이 다 나가는 걸 알겠죠? 일단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앨게요. 기업은행 5800 플러스 거기다 이자까지 합쳐서 이자 비용 58 플러스 모두 묶어서 보통예금에서 5858000이 나가면 되겠네요. 8월 31일 영업용 차량에 대한 8월분 정기 주차료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 20만원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800번 됐습니다. 9월 3일 거래처가 사무실을 이전하여 축하 화환을 보내고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보통예금 20만원 빼고 거래처에 축하 화환을 보냈으니까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15일 반월전자에 컴퓨터 2대를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고 시작했었죠.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었죠. 컴퓨터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선수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왼쪽에 날짜 15일날 차변에 현금 받았고 30만원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 거래처 것이고 반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입금표가 쭉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내용 위에 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문제겠죠. 9월 22일 신화상사에 컴퓨터 2대를 발송합니다. 상품 팔고 있네요. 계약금 가로 열고 써 있고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합니다. 당전 부담의 운반비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하나의 전표로. 이제 상품 매출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계약금 미리 받았을 때 선수금이었을 거니까 선수금을 걸어서 빼고 신화상사 금액은 4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겠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고 당전 부담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내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예요.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면 전표가 2개가 되니까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그랬죠. 여기 전표 번호를 일치시킬게요. 번호 수정 눌러 가지고 여기를 그냥 2번 2번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커서가 안 들어가도록 전표 수정 버튼 누르면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 그냥 했다가 번호가 달라지면 이렇게 번호 붙여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9월 25일 초지전자에서 판매용 컴퓨터 2대를 외상으로 사옵니다. 상품 사온다는 얘기네요. 당사 부담의 운반비는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취득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됩니다. 자산의 원가에 200만원에 7만원을 붙이면 되겠네. 207만원 대변에 운반비는 상품 대금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초지전자라고 걸고 200 운반비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보통예금 7만 판매 과정의 운반비는 비용 취득하는 과정의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9월 30일자 판매장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판매장 직원들의 회식이니까 복리후생비 30만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BC카드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물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는 AT 자격시험이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 붙이니까 애들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10일날 매출처 청송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있습니다. 뭐로 잡혀 있겠습니까? 받을 음이었겠죠. 만기가 도래해서 당사 거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받을 음 없앨게요. 청송 400만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대네요.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십시오. 7월 5일자 나왔으니까 일반 전표에 구체적인 날짜를 치고 들어갑니다.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인출금이라고 돼 있네요.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500만원은 정우 상사에서 외상매출금을 반지하기 위해서 입금한 것임이 확인됐다. 대표자가 돈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정우 상사가 외상매출금을 갚은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우 상사. 다음 문제 11월 27일자 볼게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수리비용 20만원이 지급됐는데 비품 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품 계정으로 잘못 처리했다. 매장에 쓰던 냉장고를 수리했으면 여기가 수선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산이 아니라 수선비로 갈아 끼우시면 되겠네요. 문제 6번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첫 번째 문제, 기말 현재 매장 임차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이 내년 1월에 임차료에 대한 것을 먼저 준 것이다. 그렇게 임차료라는 비용을 취소시키라는 얘기가 되겠네. 50만원 미리 줬죠.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기 감가상각비는 영업용 차량과 비품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대변에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바로 밑에 번호 200, 그 다음에 비품의 바로 밑에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 50, 묶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만 씁니다. 3번 3월 2일 자산으로 분개한 매장의 화재보험료 중에 결산일 현재 기간 경과분은 100만원이다. 뭐 꼭 전표를 뒤져보지 않아야 되는데 3월 2일 날 전표를 보면 보험료가 모두 보험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치 기간 경과분 이 중에 100만원은 올해에 보험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올해 거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보험료가 100만원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대변에 선급비용 처리됐으니까 선급비용을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결산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35만원을 계산합니다. 이자가 발생했대요. 이자 차입금이죠.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이자 비용이 35만원 발생했고 발생을 했는데 돈은 줄 수 없다. 이름은 친절하게 미지급 비용 써라 이렇게 있는데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생략해라.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써라.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작은 월의 차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봐요. 그러면 총 계정 원장 월별을 보시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 크고 작음 총 계정 원장 월별 1월부터 6월 복리후생비 가장 많은 달과 작은 달의 차이. 복리후생비 가장 많은 애는 260, 가장 작은 달은 60. 그럼 답은 200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닫고. 두 번째,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계정 과목이잖아.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되겠고 5월 한 달 동안에 생긴 이자 비용을 몰아서 보고 싶다. 원칙은 그냥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되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갑시다. 원칙대로 계정별 원장 이자 비용 5월 5엔터 5엔터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 동안 생긴 거는 55만원. 뭐 몇 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굉장히 많다면
이거 내려고 그걸 굉장히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월계표를 살짝 보셔도 되겠고, 월계표 5월 내용이 많다면 이자 비용 딱 한 건밖에 없으니까 55만 원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 유동부채는 계정 과목인데 통합계정이죠. 여러 가지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뭐 시산표를 볼 수도 있겠고,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잔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또는 뭐 시산표를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통합계정을 볼 수 있는 데는 시산표 6월까지예요. 월계표로 6월 열면 안 돼요. 그건 6월달 한 달 거니까. 유동부채 어딨냐? 여기 116000. 그렇게 해서 답안 이론 문제 찍고 여기다가 200 쓰고 55 쓰고 116 플러스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객관식 체크하시고 다 드신 다음에 나중에 총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하시면 되겠죠.